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 오늘도 사위는 거리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장모님 돈 갚으세요. 사돈 돈을 이렇게 사기치시니까 아니 이게 사돈이요? 안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안 주신다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안 주시니까 일까지 하기가 너무 쉽지가. 쉽지가 않죠. 정말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착잡하죠. 왜요? 돈을 너무 안 주시니까 도리어 저한테 승질 내세요. 사돈에게 땅 사기를 치고 달아난 장모님 때문에 20년째 불효자로 산다는 사위. 그런데 장모 천옥자 씨는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나 자꾸 시키지 마. 잠시만 그러면 문자라도 주셔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약속이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이 책임지셔. 제가 지금 왜 그래요? 어머님이 알아서. 그래. 돈 따받으려면 그딴 소리 안 빨아줘. 많아. 못도 어휴. 왜? 아유. 정말 남도 아닌 가족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사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고요. 여기? 예. 건물 다? 예, 이거 전체 다예요. 이거 거기도 저희 거고 해서 800평. 다 여기 저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는 다 시아버지 땅이죠, 말하자면. 천옥작 씨는 자신이 안산에 금싸라기 땅을 갖고 있다며 사돈에게 추천했습니다. 친모가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노후에 농사를 지시려고 시아버지가 이제 친모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도 다 치르고 다 했는데 명의를 안 넘겨주신 거예요. 준다 어쩐다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잠적을 한 거죠. 예? 천옥작 씨는 땅값 5억 3천만 원을 받고도 무려 15년간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안 주고. 오히려 그 땅을 담보로 계속해서 빚을 졌고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 버려 땅 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아이고. 은퇴 후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었던 시아버지. 귀촌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죄송하고 자책감도 있고 괴롭고. 근데 사기를 치면 안 괴로울까. 이 일로 인해 며느리인 수지 씨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엄마가.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2002년 친정엄마는 사돈댁에 한 아파트를 소개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아파트 잔금을 받고 몽땅 써버렸답니다. 에? 저희 시댁이 이제 재건축의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사도 가고 하셔야 되니까 1억인가 이제 주셨어요. 저희 집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아예 모르거든요. 처갓집에서 이제 잘하시니까 이런 하니까 그냥 저희는 믿고 그냥 드린 거고. 천 씨는 사돈댁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고 마음을 쏟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믿었답니다. 저희 이제 시부모님도 믿었던 게 설마 근데 자식 같다 그러겠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아버지 생일상을 엄마가 다 차렸으니까. 아유. 사돈이. 대체 천옥자 씨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딸 역시 친엄마 때문에 진빚을 갚다 암 수술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2억 정도 주고받고 저 없을 때 또 1억 7천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의를 빌려달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녀는 사위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다며 사돈에게 또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료상에도 사업자 주고 뭐 어디에도 사업자 주고 그리고 도장은 그냥 자기가 파서 찍고 그러면서 뭐 대출도 거기 금융권에서 다 빚을 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다 갚기 시작한 거야. 압류가 다 들어오니까. 아유,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죽었어 그럼.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차피 기다려봐. 12월에 뭐가 얘기 결정 어떻게 한다고. 10월 달에 결정이 되면은 뭐 또. 어떻게 저번에도. 주겠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4월 근데 달에, 어떻게 할 2월 수 달에. 없어. 지금 이렇게 됐어. 그날 그때까지.
참내 미쳐버리겠네. 네가 나 죽여도 없어 지금. 전 아버지한테 호만 심한 욕을 먹었는데 나가 아니 욕 전화로. 먹으면 여지도 한두 번이냐? 그럼 어머님은 아유, 욕 참. 어머님은 이렇게 전화와도 어머님은 안 되고 나는 욕 먹어도 되고. 아 그럼 어떡하라고? 어? 어느 식구가 어떻게 그러세요? 해주라고 어떻게? 아니 뭐라도 안 했으면 되는 줘야지. 안 되는 건 어떻게 진짜. 해도 줘야지. 아이 진짜라뇨. 어떻게 해도 지금 몸 자기 밖에 때문에 내가 없는데. 20년간 이러고 사는데. 근데 몸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전 씨가 사돈댁에 소개했다는 서울 옥인동의 한 아파트. 저 분홍색 아파트가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계약서에 적힌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 인왕산에 위치해 장안의 화제였다는 옥인동 아파트. 그런데 여기는 일단 아파트는 여기는 없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파트가 있던 곳엔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었고 이젠 그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흔적이 있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진짜였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좀 많이 허술할 것 같아요. 우리는 친정엄마가 직접 써왔다는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양이 시판 이런 게 어딨어요. 부조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를 떼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겠죠.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매매 금액이 1억에 계약금을 5천만 원을 5천만 원 시작했어요. 10%면 되는데 그죠? 매수인 뭐 주는 번호도 적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고. 20년 전 일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찾았네요. 괜찮네요. 아세요? 이분은 아세요? 대부분 추계하려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었죠? 부조대요. 그러니까요. 내 인감도장 아닌데 난 동그란 건데. 어이, 동그란 거예요? 응.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는데 집이 여기서 지금 30몇 년째 살고 있는데. 위조인데 그러면? 아파트 계약서는 친정엄마가 혼자 쓴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아유, 사돈댁에 거액의 사기를 친 뒤 잠적해버린 친엄마. 아니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아니 참. 다른 가족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은 누나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어서 하는데 그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누나하고 매형 쪽에서 이제 돈을 줬던 걸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엄마한테서도 얘기를 들었었고 오랫동안 당해왔던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지 씨에겐 원망만큼이나 그리움도 컸습니다. 어릴 때 사진 그러고 보니까 사진 한 장 제대로 없더라고요. 같이 찍은 제대로 된 사진이 커서도 찍어본 게 없고. 친부와 헤어지며 수지 씨를 데려와 키웠다는 친엄마. 새아버지와 결혼을 한 뒤 아들 둘은 호적에 올렸지만 수지 씨는 동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딸만 호적에 안 올렸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날 피부치는 엄마 하나. 엄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용하는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제 그리고 돈이라도 조금 줘야 좀 자상하고 따뜻하고 전화라도 해주니까 이제 그게 사랑이었다고 착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엄마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돈 문제가 결혼 2년 뒤 한꺼번에 벌어진 겁니다. 결혼도 웃긴 얘기지만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 집이 잘 산다 왜 중매가 그렇잖아요. 그냥 떠다 밀려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죠. 돈을 이제 빼먹을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죠 뭐.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 집도 뭐. 부모 사랑 없이 살아온 딸에겐 핏줄은 그저 애증일 뿐입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다 쉰이 훌쩍 넘어버린 사위는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립니다. 2월 13일에 전화하기로 했어.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전화했더니 뭐 일 보고 있어. 다음에 할게. 월요 전화.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피하네요. 얘가 지금 내일 아침 전화. 계속 안 주는 거죠. 2월달부터 지금 6월달인데 지금. 일단 다음날 해봤더니 운전 중 내일 전화 할게 또. 양평에 땅 벌어서 내일 전화. 내일 전화. 이게 끝이에요 다. 이따 전화.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뒤지더라도 너는 분명히 하고 뒤진다. 그래놓고 말만 그래놓고 나에 가서 하면은 전화 안 돼요. 몇 번을 해도 전화.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 하지만 현재 사위의 연락까지 차단한 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기다려봐. 올해까지 기다려봐. 올해까지. 전화하지 마. 지금 여기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도 일단은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좀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아유. 아휴, 이게 결국 합의서까지 썼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천옥자 씨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와, 10년 전에 쓴 합의서가 끝인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거네요. 이젠 천옥자 씨를 찾아야만 합니다. 몸이 아픈 딸을 대신해 사위가 나섰습니다. 최근 천 씨가 나타났다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몇 달 전에? 아, 그러세요? 네, 가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 여자분들도 치고 예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랑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 멋쟁이시더라고 그분이 여자분이. 뭐 이렇게 시험처럼 막 달고 다니시고 그러죠? 옷도 잘 입으시고. 네 맞아요. 맞잖아요. 누구예요? 장모님. 네, 고지서 청주에서 왔는데요, 청주. 엄마 집을 자주 옮기나 봐요. 과연 사위는 장모 천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하지만 열어주세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목소리 들렸어요. 열어주세요. 아까 목소리 들렸다니까요. 열어주세요. 장모님 열어주세요. 어머님 열어주세요. 저게 뭡니까 저게. 아유 참. 이제 사위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천옥자 씨.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고 역시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무려 20년 동안 반복해온 일입니다. 화나는데 안 주는 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뭐 없다 그러면 나중에 뭐 없다 그러면 되니까 그렇겠죠 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도 뭐 원룸 산다 그랬는데 아파트 사네요. 답답하네. 아이고 참. 76의 나이에도 친언니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천 씨. 이야. 함께 사업을 한다는 친언니로부터 천 씨의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언니분이세요? 네 사위가 3일날 프랑카드 걸었대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걸 갖다 써서 10년 넘은 거 남의 것도 지금 어떤 세상이야. 다 박살 신고해가지고 안 주면 그만이야. 지금도 안 줘도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 안 그만이라고? 돼도 괜찮아. 그만이라고요? 이제 어차피 개뿔도 아무것도 없으면 박살 신고 내려면 누구는 감당 못해. 그러면 건방진 더 줘보라고 그래. 똑바로 알고 뭘 갖다가 월급을 MBC 내든지 개지 걸든지 하라고. 아니 딸이 엄마 좀 돈 좀 줬으면 성처럼 이따가 받으라고 그렇게 전화로 항상 하는데 그렇게 지를 떨고 동무한테 할 얘기냐고. 아이고. 천 씨는 그 많은 돈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식당, 병원 등을 운영하던 잘나가는 사업가 천옥자 씨. 이 건물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디요?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네. 최근엔 언니와 함께 건설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많은 땅과 건물을 보러 다녔다는 장모 천 씨. 그녀를 봤다는 1층 식당입니다. 이곳은 천 씨 언니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였죠. 여기 이제 여기가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식당 다 철거했네.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망한 건물 같기도 하고. 얼마나 더 실망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젠 겁이 납니다. 갖고 계시면 다 경매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없어요. 돈 끌어서 하셔가지고 여기다 돈 붙이시고 경매로 날립니다. 경매가 나중에 보시면은 다 모든 물건은 경매로 끝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 속이 상하는 건 천 씨가 분명 돈이 있었는데도 여태껏 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녀가 소유했던 수많은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빚이 쌓이고 쌓여 경매로 넘어간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대체 천옥자 씨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우리는 천 씨가 운영했었던 식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씨는 어떤 식당 주인이었나요? 뭐 직원들도 이제 없고 급여도 밀리고 하니까 나가고 그랬었죠. 장사도 너무 안 됐고 하여간 좀 그랬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씨가 참 많이 고통을 받고 정말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해요. 직원들 월급은 안 좋지만 항상 주변에 돈과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천 씨. 해외여행 다니고 뭐 아버지는 맨날 카메라 들고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명품 걸치고 뭐 식당 한번 먹고 살기 바쁘잖아. 근데도 여유롭게 사는 남들이 볼 때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하지만 그 끝엔 항상 돈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갯돈도 가지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아유, 우리 모임돈을 빌려먹는데 우리 모임돈은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연락이 안 돼. 형무가 이제 자기가 빌릴 못 되니까 자기가 뭐 고발하고 이래 한다 해도 막 앞뒤 하나도 못 받고. 우리는 수소문 끝에 천 씨 자매가 원룸 건물을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왔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열흘 전인가? 나이 먹은 아줌마지 뭐. 그 뭐 서울에서 왔다고 뭐 좀 치장은 하고 다녔는데 키보다 뭐 지 언니가 큰 손이라 소리가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이 큰 손이라고. 언니와 함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천 씨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둘째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해놨네요. 게다가 몇년 고생했어. 우리도 씨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 그 땅에다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경매라 가지고 법인 회사에서 그걸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치권을 했거든.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유치권 비용을 일부 받았어요. 거기서. 현재 원룸 건물은 한 법인 회사로 넘어가 버린 상황. 현재 천 씨의 언니는 이 건물에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입주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천 씨는 수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때 건설회사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건설을 해. 세종에서 땅 샀다 팔았다 하다가 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지금 고달이 나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저거 실업자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랑 나이도 먹고 저거 세금만 10몇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따님을 딸로서 사랑하기는 해요, 좀? 딸은 그 얼마나 그래도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어떻게든 좀 해서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누구도 또 큰 땅도 하나 해달라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다니긴 하는데. 지금도 뭔가를 하셔가지고 돈이 나올 때가 있으세요, 땅으로? 이제 뭘 해서 우린 또 그런 능력도 있어요. 뭘 하면 또 누구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해서 큰 땅 같은 거 지금 좀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80이 다 된 나이에도 인생 대박을 위해 천옥자 씨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